본격적으로 나가지 않아서 뭔가 일단 후보자 관련해서는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선까지 남은 날짜가 두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여야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당대당 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열린민주당의 원내대표이신 강민정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제 기억으로 이제 5월에 출연을 하셨는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출연이 벌써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네. 내일 이제 12월인데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네. 연내 그 당대당 통합을 이제 마무리하자 지난 22일 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첫 상견례에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네, 언론에 이제 협상단 첫 회의에서 그렇게 밝혀진 게 이제 팩트인 거죠. 네. 현재 그 실무 협상이 이제 추진되고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가닥이 좀 잡혀가고 있습니까? 아직 그 2차 회의가 아직 공식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할 것 같아요. 네. 네. 당대당 통합 방식인 만큼 뭐 당명 변경까지도 뭐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게 양당 간에 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글쎄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저희 쪽에 이 통합 제안을 할 때 네. 당명까지도 열어놓고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저희는 뭐 아직 1차 회의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문제까지 논의할 기회는 없었죠 아직. 네. 근데 저희도 열어놓고 얘기를 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군요. 네, 첫 상견례 때 통합은 양당 당원들의 최종 의견을 물어서 마무리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의 협당, 열린민주당 내에서 찬성의 목소리도 많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당내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뭐 의견이 다양한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저희는 이 당의 아마 민주당도 그럴 것 같은데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애초에 창당할 때 창당 정신이 열린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어떤 당 이렇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중요한 당의 결정은 다 당원 투표로 결정이 돼요. 그게 이제 당원 당규에 나와 있고 그래서 아마 최종적인 결정은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분이 지금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하고 있고 네, 또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하고 있는데 협상 과정에서 지금 제일 부딪히는 쟁점 사항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 뭐 협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간 게 아니라 네. 아직 쟁점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드러나는 건 없죠. 근데 저희 이제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당대당 통합 협의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애초에 기치에 내걸었던 창당 정신, 열린민주주의가 당대당 통합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확장되어야 된다. 네. 우리 이제 169석의 민주당 또 그런 과정이 거쳐지면 민주 진영이 훨씬 더 개혁적인 어떤 민주주의가 더 강화되는 이런 정치 지형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기가 또 시기잖아요. 지금 대선 네네. 국면이고 그래서 양 당이 합당 논의를 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 진영의 어떤 대선 승리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1차에 나온 그 합의문에 보면 다른 민주개혁 진영에도 문호를 열고 적극 연대해 나가자 요 대목이 이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하는 그 통합의 대상이 이제 어디까지인지가 이제 좀 궁금하고 정의당과 김동연 전 부총리와도 연대가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당이나 어느 정치 세력까지 염두에 뒀는지는 저는 아직 이제 협상단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거하고 연장선상에서 보면 현재는 사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출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에 동의하는 네. 우리 민주 진영의 어떤 대선 승리에 동의하는 뭐 일체의 세력들이 다 보일 수 있다. 그 생각합니다. 반윤석열 네. 후보 세력이면 네. 어느 정도 다 규합을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또 비판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살펴보자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의미가 없는 야합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중도로 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대선에서 이기려면 뜻이 같고 정치적 입장이 같은 세력이 최대한 저는 연대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 사실 박빙을 다 예상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디 한쪽이 완전히 막 압도적인 어떤 승리가 저는 점쳐지고 예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최대한의 어떤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도와 관련해서는 저는 저희 열린민주당이 무슨 약간 극렬 좌파적인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정당이 아니고 네. 애초에 민주당이 개혁하려고 목표로 내걸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좀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그 애초에 내걸었던 목표인 개혁을 철저하게 우리가 완성시키는데 좀 진력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활동을 좀 정당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뭐 중도 좌파를 보지 않는 이상에서는 아니 중도파를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든가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약간 질문 객관적으로 하나를- 보이고 있지 네. 않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네,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네.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거 되게 이게 지금 과연 조국의 강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꺼내는 게 적절한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2019년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 거의 재판은 거의 이제 종료 시점까지 가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총선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문제를 다시 재론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더군다나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어쨌든 이제 외연 확장이라는 이제 그 주제로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대위를 전면 이제 뭐 쇄신하겠다. 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제 만들겠다.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이제 그 1호 인재 영입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30대 워킹맘이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우주항공 전문가고 이제 군사 전문가인데 이런 그 일련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움직임 어떻게 바라보고 저는 계십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6월 달에 선언하고 이미 꽤 시간이 지났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기회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지지도에서 저는 후보만 놓고 본다면 벌써 이게 뒤집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요구가 아직도 네. 많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어떤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뭐 민주당이라는 워딩을 쓰시긴 하였는데 그걸 네. 통해서 결국 민주당 혁신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저는 노선을 이제 대선 전략으로 밝히신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을 잘 결정하시고 잘 찾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통합을 할지도 이제 뭐 가능성도 지금 열어둔 상황인데 네. 아직은 이제 옆에 당이신데 민주당이 그러면은 쇄신, 혁신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국민들한테 제기됐던 뭐 부동산 개혁 문제나 민생 문제나 그다음에 사실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도 애초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네. 추진하겠다고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해결해야 될 개혁 과제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안에서든 바깥에서 사실 같이 해야 되죠. 그게 네.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 네,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의정 활동과 관련된 질문도 하나 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7개 교육단체와 함께 지난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여셨는데요. 신속한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교원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은 지양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기자회견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교사 출신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처음 출마했을 때 국민 경선단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정당의 당원은 못 되겠지만 국민 경선단에는 제가 참여해서 투표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사라는 이유로 나는 국민 자격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교사들이 근무 시간에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거나 교육 활동을 할 때는 저는 정치 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외의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다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저처럼 국민 경선단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도 현행법에서는 다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이 참정권인데 네. 참정권이 다 박탈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선생님들이 종교를 믿는데 종교를 학생들한테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선생님이 자기 개인의 불교나 기독교나 뭐 카톨릭이나 이런 종교를 갖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진 않잖아요. 네. 저는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본법에 보면 우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된다. 이게 우리 교육의 목표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시민적 권리를 못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우리 상황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어떤 법 체계 안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교원의 정치적 활동이 필요하고 정치 기본권도 보장이 돼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를 마칠 네.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 추진 가능성 그리고 중도 확장과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계획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